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치몬드 행을 확신하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의 출정식에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이 80명을 넘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곧 해제시켜 줄 거란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 미주 한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의 새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 빈틈없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백신 협력에 본격 돌입해 기업들 간 위탁 생산을 시작하고 정부 간 백신 수합 후의 구체적인 규모를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 발표와 공동기자회견까지 수시간을 함께하며 정상 간 우위는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따지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공조, 백신과 반도체, 전기차 등에 대한 협력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단독 회담과 소수의 참모들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가진 후 이스트룸으로 옮겨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어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공동의지를 확인하고 긴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함께 이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세계 평화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관계를 더 확대해 나가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And how essential we know the relations is to the United States, the future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quite frankly to the world. 첫째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책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첫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북한과의 대화 협상을 재개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 정책에 따라 외교적,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인정해 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으나 한국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9,900만 도스의 백신을 계약했지만 올 하반기에 몰려있다며 미국이 여유분을 한국이 먼저 받게 한 다음 나중에 한국 물량을 미국에 전달하는 백신 스와프를 요청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가능 물량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 양해각서가 체결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모더나 백신을 한국서 위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셋째, 이번에 한국의 4대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에 삼성전자 170억 달러를 포함해 40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발표했는데 정상들도 신산업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전폭 지원키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 미사일 개발을 제안해온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중공군에 맞섰던 한국전의 영웅 94세의 랠프 퍼킷 주니어 태역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해 한미동맹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중국 견제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 일정이 끝난 후 워싱턴 소재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의 베개는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 36,574명과 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리치몬드 행을 확신하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가 어제 출정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 탐 데이비스 전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해롤드 변 공개 지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뜨거웠던 행사장 풍경 함께 만나보시죠. Next House of Delegates leader from the 40th District, Harold Piner. 버지니아주 하원 40지구에 출마한 공화당 해롤드 변 후보의 캠페인 출정식이 어제 저녁 클립턴 타운홀에서 열렸습니다. 실내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변 후보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여를 해줘 인원 통제를 해야 할 정도였다며 버지니아 주 하원으로 당선된다면 한인들의 공익을 위해 힘쓰겠다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정말 명실공히 한인들을 위한 정말 주하원의원이 돼서 우리 한인들의 공익과 그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하원이 되겠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글렌 영킨 후보를 비롯해 탐 데이비스, 바바라 캄스탁 전 연방 하원의원 등 공화당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변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Because Harold absolutely has lived the American dream. He's served Fairfax County. He's helped for 30 years to get Republicans elected, and it's now our turn to elect him. 특히 탐 데이비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은 이번 선거는 해롤드 변과 한인 사회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It's his time, and we think for Korean Americans, it's their time to have somebody that's going to speak up so we don't change the rules on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to discriminate against Asians and stands up for small business. 해롤드 변은 또 한인들의 낮은 투표율에 우려를 표하며 투표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미국 전체를 통과해서 20%가 산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주셨으면 우리 자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롤드 변이 출사표를 던진 주하원 40지구는 센터빌과 클립튼, 게인스빌, 스프링필드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인 거주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 후보는 한인의 투표 참여율이 이번 선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인 사회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은 또 한인으로서 이렇게 후보까지 오르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며 한인 지역구에서 한인 정치인이 한인을 위해 힘을 쓸 수 있게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민들에게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80명을 넘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곧 미국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친 돈풀기로 물가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망설이고 있으나 서민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여론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민의 70 내지 80%에게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지원금을 제공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4차 현금 지원, 연속 지원,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이번 주에도 늘어나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세금 문제를 결정하는 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주디 추, 단 베이어 하원의원 등 7명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명 서한을 보내 미국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이나 세법 개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이들 민주당 하원의원 7명은 4차 현금 지원은 물론 연속 지원,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한 지원을 미국 가족 플랜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연판장을 돌려 대통령에게 서명서안을 보내 4차 현금 지원, 연속 지원을 촉구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월 말에 이란 오마르 하원의원 등 56명에 7명이 추가됐고 그중 4명은 중복돼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3월 말 비슷한 서명서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여기에는 버니 샌더스 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셔러드 브라운 금융위원장 등 위원장급만 6명에다가 진보와 중도를 망라한 21명이나 동참해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하원의원 219명 중에 59명으로 27%, 상원의원 50명 중에 21명으로 42%나 4차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쿠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Change.org에서 매달 성인 $2,000, 자녀 $1,000씩 경기 회복 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2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또한 미 언론들이 전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미국민들의 65%가 추가 현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원들뿐만 아니라 무당파들은 60%, 공화당원들도 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2가지 인플라 플랜에 $4조 투자하겠다고 제안했고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반등으로 지나친 퍼주기 논란과 물가 급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저하고 있으나 6월 중에는 인프라 플랜을 하나로 통합하며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4차 현금 지원은 포함시킬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한국 방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의 방역당국이 해외 접종자들의 자가격리를 곧 풀어줄 거란 소문만 떠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미주 한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백신을 해외에서 맞고 입국한 해외 접종자들에게 여전히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주 한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사실상 발이 묶였던 미주 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고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지만 자가격리를 곧 풀어줄 거란 소문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US 워싱턴 한인회 신동영 회장은 미 한인 교포들이 14일 자가격리로 한국 방문을 포기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도한 방역 규제를 풀어달라 호소했습니다. 가려고 그래도 14일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기는 굉장히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바삐 한국에서도 빨리 이걸 풀어주시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버지니아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사업차 한국 방문이 많은 기업인들의 불편은 더욱 심각합니다. 2주씩 격리를 시켜놓으면 비즈니스에 지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쇼타임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저기 못한다. 그래서 각 주에 또 각 나라에 있는 대표 되시는 분의 모든 편지를 받아서 국회에다 냈고 버지니아에서 가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신자 소장은 미국에서는 마스크 해방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이나 또 가족 방문이나 그런 결과적으로는 롱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제 생각엔 롱텀 경제적인 임팩트도 있고 또 한 번 거리를 두면은 한국에 안 간다고.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입국 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백신 여권처럼 믿을 만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해외 발급 인증서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거주 한인들의 경우 백신 보급률이 충분한 상태에서 가짜 접종 카드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마스크 해방을 선언할 만큼 접종률이 높고 신규 감염자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과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면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교민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미 한인들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자가격리 의무를 하루빨리 면제해달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로 9월 새학년 새학기에 첫 입학생을 선발해 6월에 발표하는 절차는 막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에 대한 소송전에서 한인 등 아시아계가 희비가 엇갈리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반면 새 입시 제도의 첫 적용과 신입생 선발은 막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클라우드 힐튼 판사는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가 인종 중립적이라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주장을 일축하고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당할 것이라는 원고 측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계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받음에 따라 원고 측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하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 새로운 입시 제도 자체를 중단시킬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힐튼 판사는 새 입시 제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너무 늦게 지금 중단시킬 수는 없다며 원고 측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새 입시 제도에 따라 오는 9월 TJ과학고에 입학할 신입생 합격자는 6월에 발표됩니다. TJ과학고의 입시 제도는 카운티별 중학생들 중 탑 1.5%에게 응시 자격을 주고 자체 입학시험까지 치러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TJ과학고 입학생의 70% 이상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논란을 사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자체 입학시험을 없앰으로써 아시아계 학생들의 편중을 완화하는 대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더 많이 입학시키려 TJ과학고의 입시 제도를 전면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새 입시 제도는 실력이 떨어지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인종 다양화라는 이유로 더 뽑는 대신 실력이 더 우수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은 그만큼 자리를 줄여 역차별을 초래할 것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켜왔고 법적 소송까지 걸린 겁니다.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로 TJ과학고의 새 입시 제도로 첫 번째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으나 아시아계 역차별을 둘러싼 법적 대결이 본격 가열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